현재 통신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지원금. 오늘은 이 전환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개인적인 총평을 말씀드려보자면 앞으로 소비자분들은 지금까지보다 핸드폰 구매 조건이 더 까다롭고 리스크는 더 많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한 건지 지금부터 전환지원금에 대한 장단점을 안내해 드릴게요. 가장 먼저 전환지원금이란 통신사 변경 시 부담했어야 됐을 위약금이나 유심 비용 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로 지급해드리는 지원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전환지원금의 장점은 발품 팔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저 같은 핸드폰 판매사들한테 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아무래도 방통위가 추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제 막 몰래 발품을 팔았어야 됐잖아요. 그리고 판매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급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전환지원금은 저 같은 판매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가 정해준 대로 무조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은 따로 발품 팔지 않아도 전환지원금만큼은 무조건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지원금인 것 같지만 장점은 이게 끝이고요. 지금부터는 단점이 어마어마하게 나열됩니다. 첫 번째로 혜택은 중복이 아닙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핸드폰 구매할 때 통신사에서 약정 혜택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 같은 판매사한테 추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혜택을 받으시면서 개통하셨잖아요.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전환지원금까지 받아서 총 3가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, 그런데 혜택이 3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원금이 막 팍팍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왜냐면 전환지원금을 받는 만큼 그만큼 저 같은 판매사가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은 줄어들거든요. 위약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핸드폰을 개통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그 받은 공시지원금에 대해서 할인 반환금을 납부하셨잖아요. 그런데 앞으로는 전환지원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. 이를테면 갤럭시 S24를 구매하면서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전환지원금 50만원을 받았다면 위약금이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차별이 정말 심각해집니다.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은 통신사를 바꿨을 때만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통신사를 바꾸면서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내가 구매하려 했던 스마트폰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가입 혜택이 더 유리할 경우, 지금까지는 이럴 때 이제 더 좋은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혜택을 다 받아보셨지만 이렇게 선택약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받기도 애매한 보조금이지만 아예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. 네 번째, 현금 완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하는 핸드폰 구매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핸드폰 개통할 때 현금 완납 하신 이유는 저 같은 판매사가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함이었잖아요. 왜냐면은 정부에서는 판매사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제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추가 보조금 지급하는 걸 계속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판매사들은 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단속을 피해야 됩니다.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 현금 완납을 하게 되면 제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핸드폰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. 그런데 이랬던 현금 완납이 전환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에 따라 판매사분들은 방통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안 해주거나 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에 따라서 핸드폰 사기 행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판매사가 방통위의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소비자가 핸드폰을 개통하고 한 달 뒤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, 보조금을 한 달 뒤에 준다니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요? 단골 매장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골 매장이 아닐 경우에는 보조금을 한 달 뒤에 준다고 하면 소비자분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걸 악용하는 판매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일단 다 개통시킨 다음에 보조금 다 다음 달에 줄게요 하고 보조금 지급을 안 해주면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소비자분들에게 가겠죠. 자, 이처럼 전환지원금이 분명 좋은 점 한 가지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쉬운 게 훨씬 더 많은 지원금입니다.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까지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매하시던 분들은 더 비싸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었고,
오히려 핸드폰을 잘못 구매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생겨났습니다. 물론 지금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점들이 나중에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, 그럼에도 너무 아쉬운 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 말씀드린 단점들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오게 되면 영상 빠르게 업데이트할 테니 이번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태그되어 있는 저희 카카오톡이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.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